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이사랑 통역 되나요? 봤습니다. 사실은 집중력이 되게 짧아서 드라마를 진짜 못 보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저도 좀 며칠 아파가지고 할 거 없어서 넷플릭스 봤습니다. 이 드라마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좀 별로라는 사람들도 좀 많긴 한데 저는 뭐 편식을 잘 안 하는 편이라 그런지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너무 예뻐요. 대한민국이랑 대한민국이라고 하니까 되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다. 우리나라랑 캐나다랑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캐나다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되게 예쁜 도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구라고요. 그냥 제주도를 한번 더 가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 아무튼 장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은중과 상연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광화문이랑 신촌, 뭐 충무로 이쪽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광화문, 남산 뭐 이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좀 즐겨 다녔어서 그런지 보고 너무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뻤던 건 등장인물이었는데 고윤정 역할의 차무희, 고윤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윤정이 일단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막 당황하면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윤정이 김선호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마주하면 당황해서 막 아무 말이나 내뱉는데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너무 솔직한 모습이라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뻤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윤정이 이중 인격이에요. 자아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일반 차무희 그냥 배우 그리고 도람이라는 이중 자아가 나오는데 이건 차무희가 어렸을 적 가졌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캐릭터예요. 그래서 갑자기 툭툭 드라마 중간에 도람이가 나옵니다. 근데 도람이가 나올 때마다 텐션이 떨어져요. 억텐을 넣어서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드라마 특성상 뭐 위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장치로 넣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 텐션 떨어지는데 싶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이 캐릭터가 이해가 돼요. 이게 사실 저도 해리성 인격 장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고생해봐서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캐릭터에게 크게 공감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도람이라는 이중자의 캐릭터는 어릴 때 트라우마로부터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도람이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랑 크게 상관없는 느낌으로 나와서 이게 과연 좀 설득력이 있을까 싶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차무이라는 캐릭터는 어렸을 적 차무이의 엄마가 차무이 아빠를 독사를 합니다. 케이크에 독극물을 넣어서 줬고 차무이한테도 먹으라고 했는데 차무이가 이제 싫어 싫어 하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친척들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내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어른들이 날 싫어하겠지. 그래서 뭔가 해맑고 되게 귀엽고 그런 차무이의 캐릭터가 있고 이제 내면에는 도람이라는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도라미의 캐릭터가 그런 어렸을 때 트라우마로 얼룩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가 않아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캐릭터가 그냥 귀여운 고윤정? 약간 악동 고윤정으로만 보일까봐 그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쯤에 인격장애가 나와서 저는 환청을 듣고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청을 제가 군대에서 엄청 들었는데 이게 막 진짜 미치는 거죠. 분명히 혼자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불러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고 뭐 많이 무섭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자다 일어났는데 이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조금 자다가 꿈을 꾸면은 이게 현실이랑 계속 스스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맞나? 이거 꿈이었나? 하면서 한두 시간씩 지나고 그러면서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치료도 받고 약물을 먹으면서 한 2년, 3년 좀 고생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히려 10대 때의 기억이 거의 다 지워졌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제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 드라마에서는 차무이와 도람이라는 두 캐릭터가 막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치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는 과정이 보였는데 저의 옛날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가끔 과거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아까 친구랑 뭐지? 연애 상담을 해줬는데 새끼가 또 전화를 하네요. 나 조금만 있다가 통화해도 될까? 내가 다시 전화 줄게. 뭔 얘기했지? 아무튼 그래서 과거의 저랑 대화를 가끔 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뭐 그럴 수도 있구나 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요소가 크게 치밀하진 않았다. 그냥 배우의 캐릭터들을 툭툭 보여주는 어떤 연기적인 요소로만 있어서 크게 치밀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다 용서가 되고 차무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되게 밝고 성격이 너무 좋게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이 인격 장애를 겪은 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유 없이 웃고 밖에 있을 때 한없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거든요. 밖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엄마한테든 형한테든 뭐 늘 그렇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그런 모습이 못 나온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진짜 제일 친한 친구라던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한테는 좀 저의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사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극 중에서는 차무이는 너무 성격도 좋고 호감 표현도 너무 잘하고 심지어 그냥 썸 타고 있는 김선호에게 약간 뽀뽀를 갈겨버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 뽀뽀를 그 호수에서 딱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막 넷플릭스 쇼츠 이런 데서 뜨면서 보면서 와, 이 드라마 진짜 재밌겠다 하면서 봤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띠용한 장면에서 뽀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이뻐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뭔가 다 갈등 요소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냥 두 캐릭터가 김선호와 고윤정이 너무 예뻐서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드라마 보면은 둘이 이제 거의 사귀게 되고 고윤정이 김선호 집에서 CD를 몰래 하나 가져갑니다. 둘의 추억이 담긴 CD를. 근데 CD 케이스만 가져가고 CD 자체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김선호가 이제 내가 너네 집 갈게 하고 가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고윤정 친척이 고윤정한테 얘기 좀 하자 하면서 데려갑니다. 그럼 사실 그때 김선호한테 카톡 정도는 좀 남길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제 며칠을 연락이 안 되게 돼서 엇갈리면서 서로 약간 삐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계속 있어서 중간에 그냥 뻔해져요. 그래서 둘이 뭔가 만날 것 같을 때, 아, 얘네들 또 못 만나고 또 싸워가지고 빡쳐가지고 삔또 나가서 서먹서먹해지겠구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결국 다 좋게 좋게 끝난 걸 아니까 이게 그냥 지루하고 귀찮은 플롯의 연속이 된 느낌이에요. 아, 어차피 쟤네들 다시 오해 풀 건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만 그게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고윤정이 엄청난 슈퍼스타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무명 때 올렸던 인스타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슈가 되고, 무명 때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막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막 불륜녀다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어그로가 끌립니다. 그리고 해외 촬영에서는 장소 섭외가 안 됐는데 그냥 차무희가 탁탁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관계자들이랑 셀카 찍어주면서, 아, 차무이면은 장소 섭외 잘 안 됐어도 해줘야지 하는 뭐 그런 엄청난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이는데, 뭐 김선우랑 막 밖에서 막 그냥 데이트하고 잘 지내요. 이거 약간 좀 띠용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름이 차무희라서 가끔 차무식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컴프에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뭐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김선우 이 캐릭터가 되게 유물적인 캐릭터입니다. 너무 신중하고 정말 이성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리뷰 보다 보면 이 사람 해피형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전형적인 회피형 인프피라서 아는데,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의 또 중요성을 알기에 되게 신중하게 다가가는 편이고, 맺고 끄짐을 확실하게 전달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약간 좀 멋진 척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안 하고 대충 스클리는 부분도 초반에는 좀 나와요. 그래서 약간 빡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짝사랑녀를 정리했을 때는 고윤정에게 직설적으로 좀 잘 다가가요. 근데 이 짝사랑녀도 이따 얘기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무희의 이중인격인 도람이라는 정체를 알게 되고 오히려 더 챙겨주고 됩니다. 좀 약간 불쌍한 사람 보면 애틋해지고 더 잘 챙겨주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너무 멋있고 너무 능력 좋고 너무 집도 잘 살고 그래서 와, 그냥 질투 안 날 정도로 멋있다. 그래, 요 정도니까 슈퍼스타랑 사귈 수 있겠지 싶을 정도로 멋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드라마 중간에 약간 거의 손절한 어머니가 있어요. 몇 년을 뭐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방송 촬영할 장소가 펑크가 나서 뭐 어디 옆에 있는 포도 농장에서 섭외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 포도 농장 주인이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냥 김선우가 그냥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밥 먹고 갈래? 그래서 예 이러고 그냥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서로 막 그러는 사람이 너무 쉽게 풀어져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 정도로 가족들이 틀어지게 되면 몇 년 동안 연락 안 할 정도로 진짜 무섭거든요. 나도 지금 좀 무서운데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 것들을 쉽게 소비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상이라는 일본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 그냥 진짜 개불쌍합니다. 이 사람 처음에 고윤정이 영화 시사회 레드카펫에서 도라미를 보고 충격에 빠져서 이제 쓰러지고 있는데, 히로상이 이분도 배우예요. 그래서 딱 해서 멋있게 쓰러질 법한 고윤정을 딱 잡아줍니다.
근데 고윤정은 이제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풀이 장소에 가서 히로상이 뭐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아, 팬이에요. 알겠어요. 사진 찍어줄게요 하면서 그냥 개띠껍게 사진 찍어주고 갑니다.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윤정이랑 러브 버라이어티 같은 걸 찍는데 처음엔 솔직히 좀 뜨겁게 굽니다. 근데 그래도 고윤정이 열심히 잘 해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고윤정의 이런 진심을 보고 반하게 돼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생겼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촬영이 끝나고 2차 촬영을 가기 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각자 이제 귀국을 하는데, 비즈니스 비행기 복도에서 그냥 뽀뽀를 갈겨버립니다, 고윤정이. 근데 히로상은 어장을 당한 거예요. 또 고윤정은 기억도 안 난다, 도라미가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엔 좀 후에는 사과를 하지만, 히로상은 거기서 약간 이제 어장에 결국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쉬는 날 한국까지 와서 고윤정 만나러 갔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가고, 촬영을 하면서 김선호가 고윤정이랑 이제 히로 통역을 해주니까, 아, 히로는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김선호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지만 그냥 너 김선호 좋아하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 마음만 탁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순수남, 그냥 개 불쌍한 아저씨입니다. 예, 그리고 히로상 매니저로 나오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문호라는 난타 아저씨가 나와요. 그 난타 하시는 분인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냥 하염없이 좋은 그런 말 많은 어른으로 나오는데, 이분이랑 김선호랑 대화하다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세상에 몇 가지 언어가 있는지 압니까?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선호가 몇백 개 있죠 하니까, 아니, 이 세계엔 사람 수만큼의 언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이랑 소통을 잘 못하거든요. 대화하다가 힘든 일도 많이 나고 싸움도 많이 나고 하는데, 통역보다 더 어려운 게 같은 말의 대화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커플들도 연결시켜주고, 또 빠져야 될 때는 빠지는 낄낄빠빠의 모습까지 지립니다. 이게 아저씨로서 낄낄빠빠 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참 이 문제의 커플 신 PD와 용우가 있습니다. 신 PD는 그 김선호가 짝사랑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김선호의 형이랑 결혼하게 될 사람이라 이제 마음을 항상 혼자 간직하고 있었죠. 신 PD는 생긴 것도 되게 신비롭게 생기고 성격도 되게 차분하고 사람 되게 좋아 보입니다. 완전 제 스타일. 그치만 이제 오래 만난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나서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평소에는 차무희 매니저 일을 잘하던 용우가 개트롤 짓을 한번 합니다. 해외 촬영 중에 또 용우가 그래도 일은 되게 열심히 싹싹하게 잘하는 게, 막 PD님 막 연출님 막 간식 같은 걸 되게 챙겨요. 그래서 신 PD에게 컵라면을 주려고 컵라면을 딱 들고 신 PD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컵라면을 살짝 엎어요. 신 PD 핸드폰에. 신 PD는 밖에 있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막 닦다가 신 PD 핸드폰을 닦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아버립니다. 이 말이 돼요, 이거? 이거 너무 개트롤 짓인데. 그래서 딱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가 이제 그 결혼할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안하다 뭐 이런 전화를 했는데, 신 PD 계속 안 받고 있다가 용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빡쳐가지고 이제 용우 붙잡고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러면서 개빡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죽여버리고 싶겠죠. 근데 일단 거기서 신 PD의 어떤 그 캐릭터가 한번 깨져요. 갑자기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하니까 살짝 무섭기도 하고 뭔가 이런 캐릭터였나 싶다가,
일단 캐나다에서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전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신 PD가 되게 약간 섹시한 느낌의 옷을 입고 클럽에서 놀고 있어요, 혼자. 클럽에서 놀다가 다 놀고 방송국으로 편집을 하러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용우를 마주쳐요. 용우는 또 왜 왔냐? 그 PD랑 다른 분들 간식 챙겨주려고 와. 이럴 때 보면은 참 삶이 싹싹하고 참 일 잘하는데 왜 그때 그런 개트롤 짓을 해버렸는지. 근데 이런 막 그렇게 막 밖에서 놀고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PD의 모습을 본 용우가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막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서로 키스 갈겨버리고 이제 용우 집에서 하루 자버립니다. 근데 그러고 사귀게 돼요. 그 신 PD는 초반에 김선호의 애틋한 짝사랑녀의 신비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캐릭터가 너무 팍 깨져서 너무 아쉽지만 또 세상에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용우랑 사귀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청혼을 또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라서 정확한 시간 계산 안 되지만 이제 파혼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은 느낌? 근데 용우가 원래는 이제 약간 체대 출신인가 선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시가 되는 게 꿈이었나 봐요. 그래서 영국에 가게 됐는데 뭐 신 PD도 따라간대요. 원래 일하러 일 그만두고 공부하러 갈 생각이었는데 미국 가려 했는데 뭐 영국도 나 빼도 약간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차무이 뭐 친척 어른들도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별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 연출하시는 분 중에 약간 머리가 긴 안경 낀 형님이 한 명 나와요. 이분 처음에는 막 나와서 약간 그 갑분싸 멘트 많이 하는 그런 조연 역할 있죠. 그런 건 줄 알다가 막 김선호랑 고윤정이랑 이탈리아에서 막 데이트를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둘이 막 뒤풀이도 안 오고 이러니까 막 서로 좀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누구랑 왜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갑분싸 멘트 많이 치던 형님이 그거는 서로 프라이버시니까 뭐 알려하지 마시죠. 이러면서 갑자기 커팅을 애지게 잘합니다. 거의 은걸로 캉테 수준으로 커팅을 해버리다가 또 마지막에는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김선호 통역사가 혼자서 막 그런 버스 같은 데서 울고 있어요. 막 그거를 몰래 찍어서 몰래 찍은 거 아니죠? 그냥 거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아닌가? 몰래 찍었나? 아무튼 그거를 차무이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차무이 씨는 김선호는 고윤정이 이렇게 방송하는 건 다 알지만 고윤정은 김선호가 이렇게 안에서 울고 있는 거 모를 것 같아서 서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내버립니다 하면서 되게 갑자기 막 멋있는 조력자의 역할로 바뀌는 것 같은데 결국 프라이버시 안 지킨 거는 그 아저씨인 것 같아서 세게 한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나 싶어서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 되면은 그냥 대놓고 막 지하철에서 여기서 데이트하고 그 실내에서도 빔 프로젝터 같은 걸로 이제 별을 보여주는 그런 내부 건물에서 막 그냥 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슈퍼스타몬이라 그딴 거 없어요. 그냥 꼴린 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그 장소가 딱히 크게 의미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냥 남산이나 뭐 그런데 이미 한번 나온 데에서 찍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촬영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 별을 보여주는 공간이 물론 작품 초반에는 뭐 오로라를 보러 간다, 뭐 별 본다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나중 가면은 그런 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일부러 기승전결 주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한 20분 동안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좋았냐? 그냥 그런 고자극 없이 이쁜 걸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이쁜 사람들끼리 이쁜 곳에 가서 이쁘게 논 느낌? 자극적이지 않았고 서로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느낌으로 서로 쪼끔만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사실 우리네 삶도 내가 이해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인격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관심이 좀 많았어서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면 저도 과거에 나 같아서 끌리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보듬어 주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즐겁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는 추천하고 다시 보라고 하면은 딴 거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예, 저는 다시는 안 볼 것 같긴 해요.